안녕하세요. 원격학원 성공기 제10편. 오늘의 주제는 원격학원 설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원격학원 등록증 서류를 발급해 드리는 것 중에 도메인 등록 확인서하고 서버 임대 계약서가 있는데, 이 발급하는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그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학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냐? 두 번째, 원격학원 등록증을 내는 서류 중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그 사무실 건축법상 그 건축물이 근린생활 2종만 가능하냐, 아니면 1, 2종 모두 가능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학원에서 컨텐츠 수업, 즉 영상 강의를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시간 양방향 수업은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교육에 관한 각 교육 지원청 위에 시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교육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은 학원법에 명시적으로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은 안 된다는 그런 적시된 내용이 없다, 일단은. 그럼 왜 안 되느냐? 관리상의 문제로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리상의 문제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실시간 수업 중 이제 학생들이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든가 부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사항, 즉 원격학원에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는 실시간 수업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꾸겠다. 이제 원격학원에서라는 거죠.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은 원격학원에서. 근데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가까운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원격학원에서 왜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할 수가 없는지를 문의를 했더니, 수업 대상, 즉 학생들이죠, 불특정 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간 수업은 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 영상 강의를 올려서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이 로그인해서 또는 로그인 한 사람 중에서 유료로 결제한 학생들만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목표가 아닌가요? 왜? 유료로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려고 원격학원 설립을 돈 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로그인 하자마자 학생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물었더니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가 자기네들 매뉴얼로 내려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 것밖에 없다. 정확히 모르는 거죠. 아무튼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을 못하는 이유도 교육부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학원법에는 명시적으로는 실시간 양방향 수업은 원격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말에 의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원격 실시간 수업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 방향을 찾으면 허가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제가 아니라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의 상황과 실제 그 교육부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 생각하는 상황들이 뭔가가 이제 제가 봐서는 교육부 전 탁상공로, 좀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두 번째, 원격학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2종만 가능하냐? 우선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의 1종과 2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1종이고 뭐가 2종인지. 그럼 1종은 뭐냐? 1종 근린생활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2종은 2종 그 근린생활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구분을 하시면 우리 이제 원격학원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1종이냐 2종이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격학원 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규정 근거는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 규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근데 제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확인해 본 결과는 서울은 건축법상 용도가 1, 2종 근린생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법상 1, 2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1종은 인명이 거주하는, 즉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 뭡니까?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고, 2종은 인명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즉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뭐 학교나 도서관, 대중목욕탕, 병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서울시는 1, 2종 모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설명드린 대로 1종에는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느냐?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종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원격 학원에 줌이나 저희 회사 같은 모아라이브 같은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수업하는 것은 학원법에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 지금은 관리상의 문제로 각 시도교육청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원격 학원 등록증을 주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항이므로 향후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가겠다. 예. 원격 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격 학원 설립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그 건축법상의 용도의 적용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적용하는 조례 규정이 다르니까 시도별로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근린생활 2종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종, 2종 다 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내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는 2종 근린생활만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이 뭐 임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자가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 건축물 대장을 제출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것만 제출하면 이건 임대차 계약이 아니죠. 내 집이니까. 그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격학원 설립 시 그 제출 서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원격학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 절차된 부분들은 저희 moalive.org 사이트에 세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다,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